양호환 씨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이 잇따라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자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다시 세우는 등 훈풍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증시 전반에 고점 부담감이 작용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국내 증시 지수상은 어떨지 함께 열어보시죠. 우리 시장 현재 시간 양지수 모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기술주 훈풍을 받아가서 반도체 투톱이 강한 모습을 보이며 지수를 이끌어간 코스피가 각각 상승폭이 축소되고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시간 0.34% 내린 6,66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업종에서 약세를 나타내면서 1.4% 내린 1,20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부터 강한 모습을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경신했던 코스피입니다. 6,750포인트 선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이후에는 상승폭이 축소되더니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에 하락 출발한 뒤 낙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 보이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1,200포인트 선 붕괴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 매도세를 보이던 개인이 현재 시간 3,300억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강하게 담아내던 외국인은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현재 시간 400억 가까운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간 3,500억가량 팔아치우면서 지수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연일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700억가량 현재 시간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1,200억가량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4,200억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 방어해냅니다. 이어서 환율 사항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간밤 다소 매파적 움직임의 금리 동결을 보였습니다. 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됐던 점에서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현재 시간 0.03% 오른 1,484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반영되며 지수사 가치가 재평가받을 것이란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며 시가총액 3위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NH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의 실적 성장이 배당금 확대로 이어져 SK스퀘어의 현금 흐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고 풍부한 재원은 다시 주주 환원 규모 확대와 반도체 산업 관련 인수합병 투자로 이어져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K스퀘어는 지수사 평가의 핵심 지표인 순자산 가치 할인율이 지난 28일 기준 45.1%를 기록했는데 이는 24년 말 65.7%와 지난해 말 51.5% 대비 확연히 개선된 수치로 국내 대표 지주사 중 유일하게 순자산 가치 할인율을 기업 가치 재고 지표로 삼고 있으며 2028년까지 30%로 낮추겠다 강조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총 3,100억 원의 주주 환원을 실행할 예정으로 지난해는 2천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의 주주 환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밸류업 행보에 NH투자증권은 SK스퀘어의 목표 주가를 11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현재 시간 SK스퀘어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 SK스퀘어입니다. 황제주 등급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2.89% 오른 85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우주 부문과 자회사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1분기 양호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해외 수주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수주 잔고는 역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5% 상승한 5조 7,510억 원의 매출과 같은 기간 21% 증가한 6,389억 원의 영업이익을 공개했습니다. 항공우주 부문의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2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33% 성장했습니다. 또한 자회사 하나오션의 영업이익 또한 71% 증가한 점도 실적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1월 성사된 다연장 유도미사일 천무에 노르웨이 수출 계약 등이 반영돼 수주 잔고는 역대 최대인 약 39조 7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폴란드용 매출이 천무 발사대의 일부만 반영되고 양산 정비에 치중하면서 지상 방산 부문의 영업이익은 감소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이집트 물량이 2분기부터 반영돼 더 큰 폭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2% 가까이 주가가 튀어오르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후에는 다시금 보합권에서 움직임 이어갑니다. 현재 시간 0.28% 오른 142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높아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하이브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6,984억 원의 매출과 1,966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매출이 39.5% 늘면서 역대 최대 분기 매출 기록을 새로 썼으나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선 임직원 보상을 위한 주식증여 관련 비용 2,550억 원이 반영되면서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고, 일회성 비용을 제외할 시 조정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0.3% 증가한 585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였던 429억 원을 크게 상회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도 더욱 높아졌는데 2분기부터는 BTS의 대규모 월드 투어가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며 동시에 성장 속도가 빠른 저연차 그룹들의 컴백이 대거 예정돼 있어 매출 전반의 가파른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하이브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현재 시간에도 4% 넘는 상승세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4.16% 오르면서 26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의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중동 지역을 둘러싼 글로벌 불확실성과 단기 고점 부담감 등 경계심들이 시장을 누르고 있는데요. 다만 어제의 경우에도 장막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장을 마친 만큼 시장 끝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기대감과 경계심이 혼재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향후 흐름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장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이제 4월 마지막 거래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 또 내일부터 연휴잖아요. 연휴이기 때문에 시장이 일단은 숨고르기를 하고 5월, 6월 이제 2분기, 3분기를 넘어가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 목요일인데 실적 발표들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삼성전자 확정 실적 보셨죠? 여전히 좋다. 확실히 메모리, 반도체 쪽의 실적이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이버도 실적 발표했고 산일전기나 이런 전력기기 쪽의 실적도 나올 것이고요. 오후에는 아마 포스코 그룹주들도 실적을 다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업종 종목들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장을 또 떠받쳐주는 중요한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빅테크와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관련해서 아마존까지 실적 발표가 연이어 나오고요. 내일은 또 애플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투자 전략 쉬는 동안 한번 잘 생각해봐야 하는 분기점이 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좀 쉬고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더 사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고 분위기를 살펴봐야 될까요? 그런 축의 중요한 결정 요소를 지어줄 수 있는 오늘 하이퍼스케일러 빅4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새벽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아침에 여러 하이퍼스케일러들 그야말로 시장에서 AI에 집중하고 있고 진심이고 돈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오늘 4개 정도를 일단 연달아서 제가 확인을 해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구글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사실 매출이라든지 주당 순이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빅4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캐펙스 투자를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요소였죠. 왜냐하면 이들이 캐펙스 투자를 계속 강하게 해줘야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연스러운 연결고리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캐펙스 투자를 어느 정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이 가이던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글 알파벳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AI가 지금 구글의 모든 사업 비즈니스에 불을 밝히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구글 알파벳은 이 AI의 수혜를 보면서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면서 투자 현황을 좀 살펴볼게요. AI 컴퓨팅 리소스의 유례없는 내외부의 수요가 확인되고 있어서 지금 뭐 시장은 매우 뜨겁다라고 구글은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1분기에 캐펙스 투자가 356억 7,400만 달러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캐펙스 투자 예상치보다도 약간은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액수 자체도 엄청나게 큰 액수이죠. 그리고 1분기도 중요한데 올해 전반적으로 2026년에 캐펙스 투자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이 구글의 마음을 속내를 알 수가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한 1,810억 달러 정도라고 예상을 했는데 요거보다 약간 높였습니다. 요 밴드를 한 50억 달러 정도 더 상향을 시켜서 1,800억에서 1,900억 달러를 올해에 전체 캐펙스 투자를 할 것이다. 이 액수면은 거의 280조, 290조 정도가 된다라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자, 1분기 캐펙스 투자 중에 60%가 이 356억 달러 중에 60%가 TPU나 GPU나 뭐 이런 서버 확충, 칩 구매 이런 것에 쓰였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돈이 우리에게 왔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전망치, 올해 전망치를 상향했다고 했는데 50억 달러 정도 상향한 수치가 에너지 그리드 업체 인터섹트를 이 구글 쪽 알파벳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요 금액이 포함된 것이어서 1,800에서 1,900억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2026년도 이런데 2027년 내년의 캐펙스 투자는 올해 대비해서도 확실히 더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캐펙스 투자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 약간 부담스러운 이야기도 있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앞으로의 감가상각비라든지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이 뭐 조금 더 늘어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이 알파벳의 재무에는 조금 영향을 주고 압력을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은 구글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지금 AI가 경쟁이 심화되면 심해질수록 우리는 좋다라는 그런 의견을 보여줬어요. 2026년 올해의 캐펙스 투자 상당 부분이지 이미 고객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여서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한 10억 달러 정도 더 많은 캐펙스 투자를 1분기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뭐 구체적인 액수를 가이던스를 제시하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 칩 트레이니움을 계속 만들고 이것을 고도화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기능이 앞으로 더 좋아지게 되면 캐펙스 투자의 절감, 이 비용이 효율성이 좀 높아질 거다라고 아마존은 자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초기 컴퓨팅 용량 매출이 이제는 잡히기 시작하고 매출 성장률이 캐펙스 투자 성장률을 추월하는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되면 강력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면서 그동안에 뭐 시장에서 우려됐던 것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여전히 캐펙스 투자 성장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게 잉여 현금 흐름에는 역시 아마존도 부담이 조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코멘트를 줬습니다. 다음 페이지는요.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캐펙스 투자의 이 가이던스를 굉장히 높게 잡았거든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부품 가격,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모리, D램 가격, 낸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캐펙스 투자의 액수를 훨씬 더 가이던스를 높게 잡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년 안에 캐펙스 전체 인프라 투자의 규모를 2배를 늘리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잘 순항하고 있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AI 인프라 투자와 AI 제품 사용량이 증가되는 것이 매출 총이익률의 하락 압박을 주고는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2년 내에 2배의 투자 규모를 늘리는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할 것이다 라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투자에 대한 의지를 아예 숫자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메타도 볼까요? 메타도 AI 투자 더 늘린다라는 그런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1분기에는 예상치보다 적은 캐펙스 투자를 했어요. 근데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시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많은, 그리고 본인들이 예상했던 올해의
투자 가이던스를 상향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억 달러 증가를 한 것은 역시나 메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 가이던스를 높게 잡았다라고 이야기했고 AI 인프라 공급망 전반에 필요한 부품, 뭐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거 있죠? 뭐 메모리 반도체, 낸드, 그리고 HBM, 그리고 여기에 전력기기 관련된 요즘 이런 부품들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한 거래를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업체들과의 연결성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메타도 내년에 만약에 이 AI 쪽의 수요가 예상보다 만약에 낮게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되면은 가동 속도를 늦춘다거나 AI 투자, 데이터 센터 투자의 지출을 조금씩은 줄일 수도 있다. 조금 유연성 있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메타는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런 수요가 나타날지 2027년에 AI 쪽의 수요가 어떻게 될지를 좀 미리 좀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올해도 캐펙스 투자는 메타도 역시 많이 늘릴 것이다라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요. 이번에 이 빅4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 캐펙스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나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캐펙스 투자가 너무 과한 것 아닌가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어쨌든 캐펙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양분의 의견들이 계속 경쟁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일단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는 약간씩 수익성을 개선하는 초입에 도입을 했다라는 식으로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이런 거 써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요 AI를 토큰 기반, 토큰 사용량 기반으로 이제 구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토큰을 사용하다가 토큰이 모자르면 결제를 더해서 토큰을 사서 쓰게 하는 그런 식으로 모델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매출이나 이익적인 측면에서 조금씩은 보탬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AI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매출이 확대될수록 규모의 경제가 효과 창출될 가능성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적으로 효율화를 시키는 전략도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평가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TPU, 자체적인 AI 칩을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용 효율화에 효과를 주고 있다. 그런 것들이 실적의 개선과 현금을 이젠 좀 유용할 수 있는 룸을 줄 것이다라는 전망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최근에 인원 감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건 자체적으로 AI를 활용을 잘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내부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들을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발표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잘 살펴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AI의 수요, AI 투자를 계속 이어가는데 좋은 동력이 될 거다라는 것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그야말로 역대급 성적표를 던졌다. 1분기 매출 1,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50조 원을 넘기며 시장의 기대를 가뿐히 뛰어넘었다. 가장 놀라운 건 수익성이다. 순이익이 무려 81%나 급증하며 62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인공지능 열풍 덕에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성장을 견인한 결과다. 검색 광고 수익도 19% 늘어 건재함을 과시했다. 알파벳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다. 올해 설비 투자 규모를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린 최대 1,850억 달러, 약 250조 원으로 잡았다. AI에 올인해서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선전포고다. AI가 비용이 아닌 현금 흐름과 성장의 중심으로 전환됐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빌 대표님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테마 골라주셨을지 오늘 시장에서 첫 번째로 골라주신 돈 되는 섹터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보이죠? 조선주를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조선주가 이제는 뭐 그냥 단순히 이제는 배만 만드는 업종이 아니라 방산과도 엮이고 이제는 네. 엮이다 AI까지 엮이던데 자, 조선주 지금 정도에 좀 투자해 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세요? 지금쯤은 아니고요. 이미 이제 많이 올랐죠. 네, 최근에 그렇죠. 뭐 조선 3사도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엔진이 또 AI 데이터 센터랑 또 엮이면서 엔진이 요즘은 잘 가요. 잘 가요. 그러니까 중속 엔진이 이제 기존의 뭐 가스터빈 엔진을 조금 대체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기대감이 시장을 조금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호소앵커가 그 빅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캐펙스 이야기했잖아요. 결론은 반도체는 또 잘 갈 거다 이러는 것처럼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돈을 쓰고 실적이 괜찮아야 가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조선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는 좀 미국 쪽을 여전히 조선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뭐 마스카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란과 미국이 뭐 중동에서 이제 계속 트러블이 있는데 뭐 조만간에 이제 협상 이야기는 나오고는 있지만 유럽과 다른 나라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야, 이 미국 쪽에서 LNG랑 뭐 이런 거 가져와야 되냐라는 게 조금 더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자체도 LNG 터미널에 대한 것들도 프로젝트를 굉장히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LNG선 발주도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혜를 우리나라가 조금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보면요, 뭐 중국이랑 여전히 뭐 계속 경쟁 구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 쪽도 자꾸 중국 선사를 조금 배제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선사가 조금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여전히 조선은 쉴 때마다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조선주들은 쉴 때마다 모아가자라는 전략이 가장 유효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대형 조선사들은 뭐 물론 뭐 현대중공업 이런 게 많이 올라오긴 네. 했지만 대형 조선사들은 요즘 약간은 속도가 더디고 오히려 엔진 말씀해 주신 뭐 AI랑 엮이니까 엔진 관련 종목들이 또 최근에 급등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도 약간은 애매합니다. 골고루 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조선과 조선 기자재를 본다라고 하면 네. 이제 조선 대형사를 볼 거냐, 아니면은 이제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엔진을 볼 거냐,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또 기자재를 쪼개서 볼 볼 거냐. 거냐.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 크게 갈리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기자재에 들어가는 뭐 엔진이나 뭐 피팅이나 아니면 보냉제나 이쪽은 그래도 주가 탄력이 조금 괜찮은데 그렇죠. 대형사들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조금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많이 남아있네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항상 어느 정도 조금 주가가 과열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 거를 볼 때 야, 실적은 괜찮은데 조금 덜 오른 거 뭐 있지? 이런 시선으로 조금 바라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대형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뭐 HD 조선해양,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요. 웬만한 친환경 라인업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LNG, 메탄올, 암모니아. 뭐 메탄올과 암모니아가 좀 느리기는 하지만 이 넥스트 다음까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꽉 잡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저희가 방금 엔진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엔진을 내재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보시더라도 결론은 얘네들이 돈을 많이 벌겠구나라는 것들은 조금 기정사실화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에 있는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실적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성광밴드 피팅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피팅도 괜찮아요. 우선은 피팅은요 두 군데 수혜를 봅니다. LNG랑 메탄올 같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가 늘면 여기에 딱 맞는 피팅 제품들이 필요한데
이거 당연히 수주 늘어나는 거고요. 네. 근데 앞에서 미국 LNG 프로젝트 많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게 빨라지면 들어가는 또 피팅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옵니다. 네, 그래서 양쪽 걸 좀 같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성황밴드를 얘기할 때 저희가 꼭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낮은 부채 비율을 얘기합니다. 네, 웬만한 제조업체들이나 이런 데들은 부채 비율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근데 성황밴드가요 8.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부채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쪽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거기에 조금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조금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 조선사 한국조선해양과 뭐 피팅 업체, 성광밴드 뭐 골고루 저희가 잘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탑픽 종목으로는 어떤 거 보고 계세요? 한화오션을 한화오션?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게 우선은 골고루 다 합니다. 뭐 LNG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작년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주가를 끌어올린 건 사실은 MRO였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MRO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고 저는 이제 6월 달에 이제 빅 이벤트를 조금 앞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캐나다 잠수함. 그렇죠, 캐나다. 네, 캐나다 잠수함이 사실은 이걸 조금 잘 들여다 보시면 좋겠지만 네. 최근에 한화 그룹 자체에서 캐나다 쪽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아,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잠수함을요 그냥 기술력만 좋다고 가지고 오는 건 아니고요 평가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플랫폼 니네 잘 만드느냐? 요거 한 20점 정도 보고요. 유지 보수를 좀 많이 봅니다. 니네가 30년 동안 꾸준하게 잘할 수 있어? 이제 이런 거를 보는데 이게 50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파트너가 15점, 재정이 15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전반적으로 긴 시간 동안에 우리 거 잘 고쳐줄 수 있어?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잘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니네가 뭐 해줄 수 있는데? 라는 걸 따져봅니다.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미 호주 쪽에서 하나 그룹 자체가 호주 쪽에서 프로젝트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인력도 뽑아서 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딱 나오지만 K9 생산 제한도 나왔어요. 그러게요. 네, 우리는 방사능 이걸로 끝이 나오는 거. 아니라 네. 지상 무기도 거기서 생산해갖고 니네 인원으로 생산할게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기대감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6월에 이제 최종 업체가 아마 발표가 될 건데 5월 달에 아마 기대감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한번 지금부터 조금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격은 어떻게 잡을까요? 지금 13만 원이고요. 뭐 최고가가 15만 4천 원 정도인데 저는 전고점은 뚫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16만 5천 원 정도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조선주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로 골라봤는데 돌고 돌아 결국엔 또 다시 대장주로 갑니다.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업도 잠시 잊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이제 곧입니다. 다음 달, 다다음 달 6월이면 요 결정이 되니까 한번 추이 지켜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세요. 자, 첫 번째 조선주 봤고요.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길건우 대표의 선택은 로봇주입니다. 로봇 섹터를 좀 역시 봐야겠다. 이번 주에 로봇주들이 전쟁에서 조금 이제 눌렸던 게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고 수급도 로봇 쪽에 붙고 있고 뭐 이슈들도 같이 좀 네. 붙고 있어요. 오고 있죠. 네. 네, 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자라는 관점이고 크게 보면 하나입니다. 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정말 빨리 나오냐. 네, 지금 뭐 상반기 정도에는 거의 가이드를 다 내놓을 것 같고요.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도 자율주행과 로봇에 대한 드라이브는 계속 걸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쵸. 그리고 네. 결론은 언제 나오냐 이건데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 최근에 로봇주의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부품 관련주들이 먼저 갔습니다. 맞아요. 대장주가 먼저 간 게 아니라 부품 관련주들이 먼저 간 이유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부품주들 굉장히 많죠. 로보티즈도 있고요. SBB테크도 있고요. 뭐 이런 STC 도 친구들이 있고, 네. 해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감을 같이 안고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향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중국 향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아틀라스도 마찬가지고 결론은 아직 대량 생산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 피지컬 AI 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일 빠르게 만든 건 사실은 중국입니다. 중국이죠. 네. 네, 작년 기준으로 한 10,000대 정도 만들었는데
올해 기준으로 10만 대 예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이제 옵티머스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국내에서도 6월 6일 날 로보테크 쇼를 합니다. 코엑스에서. 네네.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이벤트가 크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국내 이슈 하나 있고요. 테슬라에 하나 있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최근 들어서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여기서 저는 탄력은 충분히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요즘에 현대랑 LG도 꿈틀꿈틀 되지 그쵸. 않습니까? 네네. 네, 이런 것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좀 빠질 때, 쉴 때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벤트들이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 뭐 이번 주에는 뭐 사실 또 엔비디아도 엮였죠, 로봇이. 맞아요. 네, 이러면서 이 젠슨 황의 딸 메디슨 황이 와서 만나는 업체들이 주가가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러면 종목들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뭐 LG, 뭐 현대 이것도 있는데 네. 두산 차례가 조금 아직 두산 않았습니다. 로보틱스? 네, 그래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괜찮다라고 보는 게 네네. 로봇 같은 경우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쓰고 있고 숫자가 찍히는 건 사실 협동 로봇이거든요. 그쵸. 네, 근데 국내 협동 로봇에서는 1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국내뿐만 아니라 최근에 북미향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매출이 거의 51% 돌파했다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결론은 이 사이보그 로봇으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찌 됐건 납품을 하고 실적을 찍고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그 원엑시아라는 그 로봇 회사를 또 인수를 했죠. 근데 여기가 수주 잔고가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왠지 숟가락을 또 얹어가지고 껴팔기나 뭐 이런 것들을 또 하면은 매출 성장이 빠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또 서비스 로봇 쪽은 또 누가 탑이냐라고 하면 인탑스가 있습니다. 인탑스. 네, 근데 인탑스 같은 경우가 베어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제 이 서빙 로봇 쪽에서는 거의 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서빙 로봇을 독점 또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원래 본업도 괜찮아요. 삼성전자의 사실은 휴대폰 케이스 본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가시는 걸 보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기대감 플러스 실적. 네. 그러면 인탑스도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협동 로봇 하나, 또 그리고 말씀해 주신 서비스 로봇 중에 하나 이렇게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탑픽으로 하나 골라보죠, 로봇 중. 네, 여기에 둘 다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부품. 부품. 네, 부품 한번 보셔야 되는데 부품 기업 중에서 요즘에 로보티즈도 가고 뭐 다른 기업도 SBB테크도 가고 했는데 못 간 애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하이젠 R&M. 하이젠 R&M.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기대감이 되는 게 스마트 액추에이터. 사실은 이제 로봇 부품 쪽에서 많이 들어가는 건 이제 감속기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걸 다 합친 거 액추에이터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모비스가 잘 갔던 것도 사실은 이 액추에이터 기대감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6월에 시카고에서 오토메이트 2026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또 느낌 자체가 오토메이트 딱 들어보면 이제 로봇 관련된 거라고 이제 네.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여기에서 최근 들어서 스마트 액추에이터 하노버 메세라고 있거든요. 네. 요거를 또 공개 예정입니다. 그러면 좀 기대감이 조금 빨리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발맞춰서 상반기 때 증설도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알파. 야, 진짜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 수도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극대화되는 시점이 제가 볼 때는 5월, 6월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네. 지금부터 조금 보신다라고 하면 전고점이 9만 원이라 굉장히 높긴 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조금 부침이 있을 것 같은데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이젠 R&M 이제 로봇 부품주 중에 액추에이터 만드는 회사들 중에 아직 주가가 뭐 정고점 가장 높았을 때보다 또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도 맞아요. 하고요. 근데 아직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갭을 메울 수 있을지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5월, 6월, 7월 가면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로봇 이벤트들이 많으니까 관련된 종목 미리미리 잘 선점해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길건우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종목 네.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가 말 그대로 역대급 성적표를 던졌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넘어선 수준의 대박력이다. 30일 공시된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무려 57조 2,32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56.1%나 폭증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전망치보다도 25% 이상 높은 수치다. 매출 역시 133조 원을 넘기며 작년보다 70% 가까이 덩치를 키웠고 순이익도 47조 원을 돌파했다. 반도체 부문의 부활과 AI 수요 폭발이 실적을 완전히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총액 1,300조 원 시대를 연 삼성전자. AI 반도체와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흐름은 2분기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이 조금 힘이 빠지고 있네요. 코스피가 1%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코스닥은 2%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좀 급격하게 낙폭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슈가 있는지는 조금 체크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이란 쪽에서의 부담 여전하고요. 유가가 좀 많이 올라간 것들이 또 부담이 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현물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다 매도하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데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하락하고 하이닉스는 지금 강보합권 수준. 그리고 또 오늘 뭐 실적 발표도 많고 뭐 공시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 중에서 오늘 지금 산일전기가 22%가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산일전기도 지금 블룸에너지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러면서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산일전기도 블룸에너지와의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탄력이 높아지고 있다. 전력기기가 확실히 엄청나게 시장에서 강합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시장의 종목들 체크하면서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이데일리TV 서동구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어떤 또 종목들을 보면서 시장을 진단해 볼지 첫 번째 선택해 주신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LG전자 좀 볼까요? LG전자도 뭐 실적도 나왔고 뭐 최근에 엔비디아와도 뭐 로봇 협력 이야기도 나오고 뭐 요즘 분위기가 LG전자가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작년만 해도 구회장 뭐 하고 있나 뭐 이런 얘기들 헬지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을 이제 물밑에서 많은 작업을 했고 네. 그런 결과가 1분기 어제 실적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분기 역대 최대 매출 23조 원을 넘는 그러한 모습들이었고 또 영업이익도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도 30%를 넘어가는 정말 가전 팔아서 뭐 돈 될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구독가전과 관련된 그러니까요. 얘기들도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의미 있는 것은 생활가전이라든가 이 전장 부분의 합산 매출이 최초 1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거. 뭔가 방향성을 잡고 잘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엔비디아의 여러 가지 얘기들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 CES에서도 우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그룹의 좀 뭐라 그럴까요? 빛이 좀 가리긴 했지만은 가렸지만 그렇죠. 밀렸지만 예, 바로 이제 클로이가 상당히 그 진화돼 있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네.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거. 또 데이터 센터 냉각 공조 냉각 사업이라고 그러죠.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 성장세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사실은 또 다른 여타 대표적인 IT 뭐 반도체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PBR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또 LG전자 아니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신성장 산업들이 단계별 성장이 이루어지고 매출이라든가 실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계단식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도요. 지금 이 흐름들을 감안해서 보시면 사실은 이 월봉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네. 지난 이제
2월 달이었죠. 2월 달에 이제 직전에 요 2023년도 7월 달에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결국은 이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3월 달에 그대로 이제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과거 같으면 사실은 이 장대 음봉의 자리를 LG전자나 또 LG그룹주들이 다시 회복을 시키거나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네. 뭐 LG이노텍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LG전자도 곧바로 대반등을 주면서 바로 2월 달에 이 고점 15만 원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탄력적인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만 본다라면요. 일봉상에서 5일선을 지금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들이 잘 이루어진다라면은 또 엔비디아의 여러 가지 얘기, 지난번 2021년도에 이 고점의 자리까지도 계단식 상승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LG전자를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기대감을 갖고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지금 또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있어요. 새해 들면서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좋은 모멘텀들로 계속 붙어주고 있습니다. LG전자 첫 번째 종목으로 함께 진단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도 하나 볼까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인지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이 되는 두 번째 두산로보틱스입니다. 자, 두산로보틱스도 지금 로봇주들이 하나씩 다시 출발을 하고 있는데 두산로보틱스는 이제 또 엔비디아랑도 또 엮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물론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젠슨왕 따님이 와가지고 네, 메디슨 뭐 황이네요. 얘기하고 뭐 하는 거니까 관련 기업들이 급등해 주는 건 좋지만 그 사진을 보면 말이죠. 두산 로보틱스 CEO가 아주 다소곳하게 이렇게 있고 그랬나요? 예, 그 따님은 그냥 뭐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자유롭게. 자유분방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조금은 역설적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외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협동 로봇에서 우리나라 국내 1위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탑5에 들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휴머노이드 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일련의 기술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엔비디아와 함께 이러한 로봇 지능형 솔루션 협업을 강화한다라는 소식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우군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무엇보다도 이 피지컬 AI 제품 연구라든가 산업 현장 투입을 위한 뭐 국내외 업체들의 인수 합병 이러한 부분도 이제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과거에 삼성그룹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움직였던 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지만요. 만약에 긍정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엔비디아가 두산 로보틱스에 뭐 지분 투자를 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뇌피셜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많은 업체들을 검토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협동 로봇 분야에서의 국내 1위 업체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조금만 엔비디아 쪽에서 투자를 한다든가 같이 연계를 해준다라면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뭐 당장 바로 뭐 생산도 가능한 그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좀 단기적으로 시세가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의 어떤 그 시세 차익보다는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의 모습으로 좀 보시겠는데요. 네. 지난 1월 달에 13만 원을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이제 뒤늦게 발동이 한번 걸렸었죠.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조정을 보이면서 조정의 어떤 흐름들 속에서 이제 8만 원대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었고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지난 3월 달에 고점이었던 이제 10만 원을 다시 또 회복 시도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번 달에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네. 이렇게 이제 돌아서면서 직전의 고점에 당연히 다가서니까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10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좀 우리가 확인하시면서 오히려 급등할 때 쫓아가지 마시고 없으신 분들은 10만 원의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직전 고점 돌파 시도 1차적으로 13만 원 갈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대응하는 게 좀 더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로봇주들 뭐 아직 고르지 못하셨거나 찾고 계신 분들은 두산 로보틱스가 엔비디아와 지금 엮였습니다. 이러면은 뭐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랑 엮이면
추세가 완전 바뀌니까 두산 로보틱스 한번 중장기적으로 보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10만 원 지지하는지 여부 체크를 일단은 한번 해보면서 자리 잡아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로봇주 하나 또 체크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까요? 마지막은 하이브입니다. 자, 이 하이브가 오늘 뭐 어제 실적 발표를 했고, 뭐 물론 뭐 적자 전환했지만 뭐 비용 여부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사실 BTS가 컴백을 하고 나서 하이브의 주가나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들이 있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많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굳이 이 엔터 쪽 관련돼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는 거의 없었던 거의 것 같아요. 없으셨어요. 예.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BTS 컴백과 관련된 시너지 효과, 또 하나는 지금 시장이 오늘 뭐 거의 이 전력 관련된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들을 제외하면 다 윗골이 달리고 또는 5일선이 이탈이 된다든가 상당히 그 음봉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네네, 어떤 그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의 주가는요. 전혀 이번 반등 구간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완전히 바닥을 기었다가 터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완전 거. 반대로 가요. 하이브 그렇다면은 5월 달 장세에서는 이제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보다는 이러한 류의 종목들이 고개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러려면은 뭔가 주가에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다라면은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매출이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달성을 했다라는 거. 많이 늘었어요. 이러한 뭔가 모멘텀이 나오고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BTS 귀환에 따른 정규 5집 아리랑 음반 판매라든가 또는 스트리밍을 비롯한 오프 공연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85회 투어 계획 중인데요. 41회 공연이 이 2분기, 3분기 고환율 수혜가 예상이 되는 북미 지역 쪽이라든가 유럽 지역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실적들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일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2월 23일 날 이제 기대감들이 어우러지면서 41만 원을 갔던 주식이 계단식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22만 원 초반까지도 갔다가 요 자리를 중심으로 이제 하방을 잡아주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거래가 얼마나 더 이어지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만은 25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어떤 반등 시도 그리고 바로 직전에 요 고점 내려오고 있는 저항선도 있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요 31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해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러한 하이브 같은 다른 종목들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TV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했는데요.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내일은 노동절 휴일 연휴가 시작되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오후 1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